호튼이라는 만화 영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장난꾸러기 아기 코끼리가 이렇게 티끌 속에 누군가 마을의 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호튼은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그런 내용의 만화 영화죠.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호튼처럼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국회에는 힘센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로 찾아오기 때문이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그렇게 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길고 혹독한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의 그림자가 우리 모두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도와준다고 그들의 얘기를 듣다가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청년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시작부터 암울한 현실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니까 통닭집을 차리죠. 통닭집을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수익이 안 돼서 결국 그 통닭집 문도 닫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장사를 잘 못해서, 일을 잘 못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일까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재정은 파탄났고 가계와 기업은 부실화되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는 그렇게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6년, 87년, 88년 3조 호황과 그리고 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3년 연속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이래 한국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모든 재벌 중심 체제는 IMF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그대로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풍청망청 썼습니다. 경제를 극복한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반면에 4대강에 돈을 퍼붓고 그리고 자원외교한다고 해외에 돈을 퍼붓고 그리고 방산비리에 돈을 퍼붓고 그렇게 98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명박 정부에서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167조 원의 재정적자가 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깎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돈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튼 데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복지재정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튼 데 써서 재정은 이렇게 파탄 났는데 경제를 살린다고
서민 가계에는 빚을 얻으라고 정부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고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못하니까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규제 완화를 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얻어서 아파트를 샀지만 아파트는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아파트로 인해서 재벌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재벌들의 경쟁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재벌들도 경쟁력이 떨어져서 한국의 수출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기록적인 마이너스 8%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는 더 떨어져서 18%나 감소했습니다. 2월 달에 12%로 조금 낮으니까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위기인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지원했던 재벌들은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도 다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벌의 부실화 정도는 1996년 IMF 사태 바로 이전과 똑같다고 경제개혁연대 재벌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김상조 교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는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탓이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다. 야당이 무슨 발목을 잡았습니까?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전부 재벌 특혜법입니다. 사실상은 정부가 그렇게 재벌만 지원하는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저 혹독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친재벌 정책,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활성화법 전부 재벌 특혜법입니다. 관광진흥법, 그것은 한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를 위한, 하나의 재벌을 위한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을 위한 법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LG와 그리고 SK라고 하는 회사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들을 위한 법들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재벌들에 대해서 세금 깎아준 것은 다시 원상복귀하자는 저희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매년 5조 원의 세금을 재벌들에게 비과세 감면으로 또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복지 재정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법치를 그렇게 세운다는 정부가 재벌들이 담합을 해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했는데 그 회사들을 일거에 다 사면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끊임없이 쥐어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배세,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또 근로자들 세금 더 얻고 주민세, 자동차세, 하여튼 어느 한 구석이라도 세금 거둘 데가 없는지 끝까지 짜내는 것이 지금 보수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들은 지금 71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내부 유보 자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투자한 것이지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다 나가는데 재벌들만 71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번 겁니다. 돈을 벌어서 배당 주고 이것저것 돈 다 쓰고 나머지가 710조 원인 겁니다. 그것이 내부 유보 자금인 겁니다. 골목상권을 침투해서 자영업자 몰아낸 그 결과 재벌들은 이렇게 71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거금을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땅에 투자할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 한국 경제의 핵심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에 그런데 정부는 끊임없이 그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저기 재벌들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니까 한국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 이 양극화가
바로 한국 경제를 장기 침체의 구렁텅이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53만 개 기업이 번 총이익 중에서 세계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무려 4분의 1을 가져갑니다. 2012년도에는 3분의 1까지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개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하고 돈 벌어서 이자도 갚기에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지금 처참한 상황이죠. 이거 역시 지난번에 제가 필리버스터 할 때 이 통계를 보여주니까 모든 분들이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에 든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560만 명, 전체 중에서 48%가 작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660만 명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3분의 2, 3명 중에 2명이 매일매일을 불안한 가운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재벌을 지원한 결과인 것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합니다. 이 통계는 제가 국세청에 요구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전소득자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1900만 명의 통계를 내서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따져봤더니 한 달에 겨우 16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160만 원 가지고 요즘 생활이 되나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심지어는 최저임금 또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소득자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양극화고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재벌만 지원하겠다고 재벌 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지원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파이프가 고장났습니다. 재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부 유보자금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돈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누리당은 계속적으로 저 재벌을 지원하게 되면 언젠간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100년 전에 케인즈가 얘기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이렇게 길고 혹독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최고의 특효약은 서민들에게 돈을 퍼주는 것이다.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나가서 콩나물 한 봉지라도 더 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영업자가 돌게 되고 전통시장이 돈이 돌게 되고 중소기업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 또 역시 재벌이 만든 TV 사고 휴대폰 사고 자동차 사서 재벌도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가 잘 돌아가는 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지금 꽉 막혀 있는 경제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재벌만 지원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돈이 없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 더불어 성장의 핵심은 재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깎아주는 세금 그것을 거둬서 서민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가 살아난다. 케인즈의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한국 경제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이
모두 합심해서 바로 이와 같은 건전한 선순환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재벌을 지원해서 저 길고 혹독한 장기 침체를 그대로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그 많은 돈을 서민들에게 지원해서 경제를 살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